신청합니다. 이상우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과장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학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전문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0년 말 현재 13억 2,436만 3천원에서 2021년도 이자 수입 1,315만원, 지출은 3천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 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 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 대상은 전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희수는 13억 2,436만 3천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1,315만원으로 총 13억 3,751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1,65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이고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13억 75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은 1,315만원, 예치금 희수 금액은 13억 2,436만 3천원으로 총 수입 예산은 13억 3,751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1,65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 공모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은 13억 7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지금 기금이 이월금하고 그냥 그 이자 수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튼 10억 출연은 이미 된 거고요. 네네. 일단 지출 계획을 보니까 2,3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산을 하셨네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단체 얼마 지원됐습니까? 예, 사실은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박상수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그 폐지 같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시키려고 상정을 시켰는데 이 5월달에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이제 그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 설명을 드려서 네. 좀 이제 올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그냥 2월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기금 폐지를 지금 검토하셨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이죠? 네네. 그리고 2,300만 원 그거를 이제 지원을 안 함으로 해서 이제 3천만 원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올해 만약에 지출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1,400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 그거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이제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1,400만 원 갖고 또 몇 개 단체만 주느니 차라리 좀 그럴 바에는 폐지시키는 게 좀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전년도에도 한 7, 8개 단체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총 2,9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보통 300, 한 30에서 많은 데는 500 그렇게 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7개 단체 줬습니다. 예, 근데 여튼 이제 문화예술 특히 뭐 이제 공연과 관련해서 뭐 길거리 공연부터 해갖고 이제 다양한 네. 일반에게 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게 그 얼마만큼 지금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는 정말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꼭 필요로 한다면은 폐지를 해서 여튼 일반 회계로 지금 뭐 필요한 사업은 지금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에 지금 10억 갖고 지금 진행을 하려면 뭐 지금 이자 수입은 뻔한 거잖아요. 네, 1%밖에 예. 안 되니까 이게 거의 지금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지금 이러저러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 뭐 그 성과 평가를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검토를 좀 하셔서 예, 다시 한번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율도 자꾸 줄고 있고 또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고 또 지금 찾아가는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해도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지금. 예,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좀 요청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과 소관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문화관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과 총 예산액은 247억 1,888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9,88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쪽입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는 청소사역과 교육운영 보조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52만 5천 원, 전시 정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176만 1천 원, 유물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7,411만 원, 도록 및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제초약품 등 구입비 220만 원, 옥상방송공사 등 사업비 1억 2,400만 원, 계획전시 시공으로 행사 관련비 1,500만 원, 유물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만 원 등 총 3억 8,0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리는 주변 정리 및 제초작업 등 보수 5,713만 7천 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419만 2천 원, 유물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746만 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운영비 3,61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180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 참여, 실비 지원 등 행사 실비 지원금 78만 원,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으로 연금지급금 500만 원, 전시관 개편 설계 용역 등으로 시설비 5,808만 원, 유물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만 원 등 총 3억 2,054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향토사료관 의탁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다음 97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포도박물관 지임로 주변 정비 및 잡초 제거 인건비 72만 원과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550만 원, 조병화 문학관 공공운영비 222만 원, 죽산 용설 공연장 문예회관 의탁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반 시설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은 공립박물관 지원 사업비 3,213만 3천 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비 4,819만 9천 원 등 총 8,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조 박두진 문학관 관리를 위해 행사 보조 인력 인건비 수수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92만 1천 원, 소장 자료 보존 처리 등 사무관리비 6,100만 원,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9,114만 원, 계획특별전시 추진 등 행사 운영비 6,200만 원, 휴게공간 가벽 및 출입문 설치 시설비 1,000만 원, 자료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만 원 등 총 2억 4,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조 안성 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은 전문 인력 인건비 2,704만 4천 원, 독립운동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전산개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7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조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은 탐방단 심사위원 수상 등 210만 원,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행사 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조 안성맞춤 아트홀 관리 운영은 공연장 보조 인력 등 인건비 8,411만 3천 원,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억 4,387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4,938만 6천 원, 관내 출장료비 330만 원, 초하루 구입비 450만 원, 하우스 교육 강사료 기타 보상금 40만 원,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2,100만 원, 소공연장 막 전원 장치 설치 시설비 1,650만 원, 대공연장 비 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00만 원, 총 12억 8,9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조 안성맞춤 아트홀 유아청소년 계획공연은 공연 및 순수예술 진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4쪽 안성맞춤 아트홀 시즌 계획공연은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 안성맞춤 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는 대중성과 화제성 있는 대형 뮤지컬 프로그램 공연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안성맞춤 아트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 사업 및 상주전태 프로그램으로 행사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9쪽 안성맞춤 아트홀 유명 아티스트 시리즈는 행사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안성맞춤 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는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3쪽 안성맞춤 아트홀 계획전시 운영은 영화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진행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안성맞춤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하고자 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바우더기 풍물단 인건비는 풍물단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20억 2,4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바우더기 풍물단 운영은 시립풍물단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상설공연 시나리오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남사당 풍물단 운영비로 1억 2,652만 2천 원 등 총 1억 4,5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남사당 전수관 관리는 주변 정비 및 잡초 제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40만 원, 남사당 전수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84만 원, 남사당 전수관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 남사당 공연장 관리는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 인건비 1,024만 원, 남사당 공연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50만 원, 남사당 공연장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319만 3천 원 등 총 2억 2,7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문화산업 지원은 각종 의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56만 원과 안성 3.1운동 기념 뮤지컬 공연 행사비 5천만 원, 문화관광 시책 업무 추진비 1,440만 원 등 총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평양통일예술단 공연보상금 7,200만 원과 안성예총 지원 민간경성 사업보조 7,333만 원,
안성예총회 운영비 지원 3,172만 원과 안성맞춤 상설공연 행사사업 보조로 2천만 원 등 총 1억 9,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안성문화원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 지원 등 사업 보조 2,916만 원과 운영비 지원 9,200만 원, 행사사업 보조 2,290만 원 등 총 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서 문화예술 활동 앨범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마음 편한 미니 콘서트로 행사 운영비 5,500만 원, 우리 소리 예술단 정기 발표회 등 민간 행사 사업 보조 4억 9,506만 원 등 총 5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은 창작극 등 우수작품 경연을 위한 연극제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보조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는 안성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4쪽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5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6쪽 거리나온 예술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안성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은 간부단원 월수당, 정기연주회, 공연 등 합창단 운영비로 총 1억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축제 추진은 죽주 대구려 문화축제 등 행사사업 보조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2쪽 종무단체 지원사업은 안성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재 지원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은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안내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역사마을 투어 계획 등 행사 운영비 1,400만 원, 식물 종자 구입으로 재료비 6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조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0조 역사가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2조 문학이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은 공연 및 홍보 운영 사무관리비 1,740만 원, 전시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청춘 버스킹 페스티벌 공모전 등 행사 운영비 8,5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 2,500만 원, 영상 홀로그램 제작 설치 시설비 4,800만 원, 청년예술인 창작소 설치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2억, 전시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 등 총 3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성시티투어 추진은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와 팸투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기타 보상금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안성 해피투어 버스 운영은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안성 관광택시 투어는 운전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운전자 양성 교육으로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안성맞춤 공목여행 사업은 골목길 마켓 및 콘서트 진행으로 3천만 원, 골목길 포톤 조성 등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조성은 순환둘레길 조성에 따른 안성구간 노선 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문화관광 홍보는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12만 원, 관광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40만 원, 관광개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600만 원, 총 1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은 관광지 현지 해설 및 시시투어 해설에 따른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0조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은 물품,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212만 5천 원,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 1,750만 원 등 총 2,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 사업은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관광 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 및 신설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관광자원 개발 컨설팅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유통 관련업 지원은 지도 단속 급양비, 압수 물품 운반비 등 사무관리비 2,420만 원과 유통업 관련업자 교육비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는 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721만 3천 원, 수영장 임차노동 사무관리비 5,400만 4천 원,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255만 원, 종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시설유지 보수공사로 시설비 3천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구입비 550만 원으로 총 3억 3,0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조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은 관광지별 스마트 음성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1조 스마트 관광 키오스크 제작 설치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키오스크 구입비로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조 VR 관광 콘텐츠 제작은 VR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체험존 제작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성 남사당 바우대기 축제는 의원회 참석대상 등 사무관리비 788만 원, 행사 운영비로 15억 2,325만 원, 축제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8,500만 원으로 총 16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은 전문가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92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등 공공운영비 9,720만 원, 죽주산성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보고서 작성 등 연구용업비 4,4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1억 4천만 원, 출장사 주변 정비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사업은 안성봉업사지 토지 매입 등 시설비 12억 1,400만 원, 죽산성 북벽 보수 감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로 3억 8,299만 6천 원, 안전경비 인력 용품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8,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은 덕봉 서원의 12개소로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제시설 유지관리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은 성남사 영산전과 청로사 대웅전 및 칠장사 대웅전이 방제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감리비 1억 8,600만 원, 공사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경기도 옛길 영랑길 관리 운영은 경기 보수 및 수시 점검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조 국가지정문화재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칠장사 방범시설 개선공사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3조 안성 도교동산 토지 매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조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칠장사회 3개소 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7조 성남사 영산전 주변 정비공사는 성남사 영산전 주변 배수로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조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은 출장사 대원전 및 경내 주요 노 전기설비 개선공사 관리비로 감리비로
1,600만 원, 공사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조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는 칠장사 대웅전 요사체 및 주지실 해체 후 종무소 개축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조 칠장사 대웅전 보수정비는 칠장사 대웅전 전면 및 좌우측 기단, 정비 관련 감리비 2천만 원,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조 봉업사지 5층 서탑 보수는 봉업사지 5층 서탑 변의 모니터링 측정 용역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조 안성 덕유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생 용역 및 안전진단 등으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조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조는 관내 전통향교 3개소에 기존 행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조 독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와 향당무 보존회 전승활동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1조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은 향교 및 서원 관리비 지원에 2,400만 원, 전통향교 분양 등 행사사업 보조로 2,2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조 향교 서원 활성화 사업은 양성향교, 안성향교, 덕봉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45조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은 안성맞춤 인문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6조 안성향당무 전승 활성화는 향당무 월 정기공연 행사 운영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조 3.1운동 기념관 인력 운영은 학예연구사의 인건비 및 공무지 출장료비로 1억 2,1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0조 관광 안내소 인력 운영은 안내소 관리 전문 요원 인건비 4,2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조 안성 남사당 공연장 인력 운영으로 공무지 출장료비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3조 안성맞춤 아트홀 인력 운영으로 공연 계획 감독 등 인건비 7억 1,6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조 박두진 문학관 인력 운영은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원 인건비로 1억 1,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8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인력 운영은 청소년 지도사 등 인건비 1억 6,1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조 안성맞춤 박물관 인력 운영은 학예연구원 인건비 및 공무지 출장료비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조 문화관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55만 9천 원과 공공운영비 30만 원, 국내비 3,4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7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조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절림 하실까요?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문화관광과는 역사가 있는 거라든지 하여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우리 뭐 저 사찰 같은 데도 지금 계속 보면은 해마다 이제 많은 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네요. 네, 그 도기동 산성이라든가 또 봉업사지 이 토지 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196페이지 그 다목적 야영장 관리해가지고 그 3억 3천인데
여기 다목적 야영 관리도 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야영장 관리 운영 모두 있어가지고 그때 1억을 마고 그러면은 쉽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네. 다목적의 야영 저기에 그 다목적 야영장 관리는 이제 그 야영장 운영에 관련된 그 관리비고요. 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관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네. 한 5억 정도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수익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수익은 뭐 공공기관에서 수익은 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해마다 올해는 사실 굉장히 좀 못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해마다 한 5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수익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리 안성 시민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저긴데 대개 보면은 야영장 오시는 분들 거기 와서 뭐 사는 거 별로 없더라고. 다 집에서 사가지고 오지. 예, 뭐 그렇죠.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야영장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또이또이가 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한 5억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까먹는다고 할까? 그 정도로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돼버렸네. 이게 어디 개선 방향이 이게 없을까요? 뭐 좀 그냥 뭐 수익도 없고 그냥 해마다 5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뭐가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다만 어느 정도 수익을 건져야지 그냥 계속 그냥 5억을 또 쏟아볼 수는 뭐 수익을 또 목적으로 한다고 어느 시기 가면 또 뭐 보수해고 뭐해다 보면은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또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그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사용료 같은 걸 올리게 되면 또 그 이제 다른 데하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또 경쟁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적당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유지 관리비 정도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트홀이나 이런 데도 공공 시설이라는 게 사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지비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운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는 그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는 안성 시민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 이게 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다 와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반들이 여기 와가지고 좀 돈 좀 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되다가는 그냥 쓰레기만 내밀고 가는 복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연구를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운영해 놓은 것만 그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수익이라고 할까 장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뭘 그래도 좀 소득을 올려야지 이게 또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또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득 들어오면 또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사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딱히 뭐 어떻게 전부 다 사갖고 온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죠. 근데 그래도 운영하는데 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를 몰랐네. 제가 관광팀장 이인보입니다. 예, 예. 이런 시설은 사실 수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한 5억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면 저희가 내년도 목표한 게 한 2억 원 정도 수익을 가는데 그래도 뭐 적자는 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거리 실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오는 내방객보다는 시민들이 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 예약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약은 100% 됩니다. 냄새 난다고 안 그래? 그거는 감수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174페이지. 이게 새로 생긴 그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그 가다 보니까 요새 그거 뭐 이렇게 밤에 야간에 이렇게 아침에 늘어놓고 불 이렇게 하고 뭐 사랑에 뭐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거기 얘기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옛날 구미양 가는 그 구다리에서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 족구장 무슨 뭐 있는데 저기 족구장. 저뭐 족구장 백각, 있는데. 백각 같은 것도 숨어놓은 거 마냥 예, 이렇게 예, 쭉 있는데 일루미네이션 설치해 놓은데 그쪽은 네. 아니고요. 그 반대쪽. 반대쪽? 예, 예. 다리 건너서.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예, 예. 거기 요새 그 뭐 저기 저 밤에 보니까 뭐 불 들어오고 일루미네이션은 그 다리 이쪽에 설치되고요. 이쪽이요? 예. 다리 안쪽으로다가 이제 안쪽? 이 사업은 그 다리 안쪽에 할 거. 지금 이제 벽화하고 거기 예. 이제 그 접시존하고 이런 건 지금 연말까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저 뭐 문화의 거리 조성했는데 이거 나중에 뭐 저 뭐 수해 때 홍수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그냥 뭐 저 하천변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하나? 거기 컨트롤 박스는 이제 그 데크하고 연계해서 뚝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주대를 박아서 거기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재난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 그 같습니다. 일종마냥 에코센터 그냥 저 장마 맞으면 안 된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도 이제 안전이나 이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라고 해서 다 저희가 그렇게 그런 조정을 했어요. 설치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는 저희도 이제 뭐 우리 저 지역이 뭐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올해 이제 많이 왔는데 비가 와도 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이 있어도 그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올려놓고 띄워놓고 한다든지 뭐 그런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빨리 손 드세요.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페이지 95페이지에 보시면 향토 사령관 미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일전에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 향토에 대해서 기증을 하고 싶은 분도 많으시고 또한 그 문화원 안에 그 보관되어 있는 물품도 많은 걸로 제가 봤었는데 이 향토 사령관이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인원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히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층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물관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서 박물관도 좀 자리가 좁긴 하지만 운영을 하는 게 더 그 사실상 현실적으로 난지를 한번 좀 검토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 지금 거기에 있는 걸 사실 이제 이 창고나 뭐 이렇게 보관을 시설을 져서 지금 어느 한 곳에다가 지금 잘 보관을 해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층에 이제 거기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문예관에. 근데 그 문예관도 사실은 건물이 뭐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몇 년 후에는 이제 리모델링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맞물려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이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같이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단체도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그 방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설계 내역이 나오면 그거대로 해서 이렇게 좀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네, 네.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걸 방치하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99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포도박물관 안전정밀 점검 영역비를 좀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신규로. 네, 네. 지금 포도박물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아, 차후에 대한 대안을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박물관은 이제 소송이 걸려서 이제 영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과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이 졌어요. 졌는데 이제 2019년도 작년 11월 달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항소를 제기를 해서 올해 이제 두 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 날 네, 그래서 내일인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저기가 있는데 법원에서 변론이 있는데 그때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최소한 아마도 파기환송이나 이제 선고일을 다음에 이제 선고일을 잡아서 이제 확정을 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는 일단 저희 소관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박물관 그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과에 오든 어디 뭐 살리는 공원을 만들어서 살림과로 가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43페이지의 문화원 지원인데요. 여기가 2일간의 해방을 4월 2일 날에 크게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아마 못 해가지고 보니까 감액을 해서 올려놓으셨네. 예. 네. 그럼 올해는 하긴 할 수 있는데 그 행사를 축소를 해서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신 예, 건지. 좀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네네.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안성에서는 그 우리 3.1운동 기념관에 대한 그다음 역사와 그다음에 2일간의 해방에 대한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려서 이게 뭐 이거 저기를 크게 축소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임차비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시면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 투어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을 했던 관광택시나 해피투어 버스가 있는데 지금 시티 투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예, 거지? 거의 올해는 뭐 진짜 원래는 이게 시티 투어가 이제 서울에서 모셔와서 이제 그런 투어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뭐 서울에서 뭐 오히려 저희가 받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또 그쪽에서도 오지도 않고 또 여행사가 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못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서 이제 4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관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피 투어는 이제 그 조금 약자들 관광 취약계층이 국민생활기초에 따른 뭐 수급자나 차상계층으로 해서 그분들 올해 추경에 1억 전을 세워서 운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빨리 됐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 근사치까지는 운영을 다 했을 텐데 올해는 38회 해서 603명을 이제 저희가 투어를 해갖고 한 5,2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반 정도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좀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 택시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좀 저희가 지금 운영을 좀 해보려고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른 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데가 이제 하는 타치센터가 조금 경기도에서도 뭐 보통 한 10군데 되더라고요. 서울이나 뭐 전주, 남해, 뭐 또 경주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 택시를 좀 저희도 이제 한번 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하고 좀 어떤 뭐 관광 택시 업계도 좀 그런 지역 뭐 그런 활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서 좀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티 투어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다른데 여기는
지금 수익을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티 투어나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요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야영장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건데 다른 데 국립공원이나 다른 데 이제 그 표를 내서 들어가는 데 보면은 3,000원이라 그러면 3,000원 내면 지역 화폐로 이렇게 환원을 해줘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티 투어나 야영장이나 그런 데는 지역에서 오신 분은 뭐 할인을 해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를 이렇게 방향을 쓰면은 싸우는 음식도 있지만 거기서 꼭 써야 되거든요. 가면서 밥을 먹던지 아니면 뭐를 사가지고 오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런 생각 검토가 좀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관광 투어 택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1인 기사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딱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해진 곳으로 가는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면은 키오스크 이제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관광지도 딱 누르면 거기에 표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는 건지 줄 수도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개인 이제 기사로만 테마 쓸수 있는 건지. 운영 코스를 한 세 파트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역사 쪽으로 해서 이제 관광 안내소에서 이제 교육 쪽은 독립운동 역사 마을이라든가 이제 농촌 테마 마을이라든가 남산항 공연 쪽으로 좀 가고. 지정된다만 가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택시가 요구해서 그런 데 가는 예,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코스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뭐 문화 쪽은 뭐 박두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상설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사 쪽은 뭐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칠장사라든가 뭐 이런 데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다니는 메달을 끊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에 지정을 해줘서 다니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분은? 저기 지금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업체?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관광팀장 네. 이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지역화폐 적용하는 거는 이건 저희가 세부 실행 계획할 때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투어는 1억에서 4천만 원을 줄인 이유는 1억 원에 대한 올해 한 건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내년에 상황 봐서 한 4천만 원, 40% 정도는 외부에서 오게끔 해주고 6천만 원 정도는 올해 해피버스를 해보니까 관광 저소득층에 관련된 뭐 취약계층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동네라도 이동 수단이 없고 식사를 눈치 봐서 못 가는 부분을 저희가 관내 여행사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60%로 해갖고 저희가 6천만 원을 잡은 거고요. 관광 택시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안성의 관광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가보면 시대의 관광 트렌드가 바뀐 이 시점에 저희가 대응할 어떤 거리가 없어요. 지금 평균 여행 그 거리가 감소가 됐고 또 생활권 지역 중심으로 여행을 다니는 이 추세에서 관광 택시를 한번 도입해보자. 우리나라에서 12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코스가 있습니다. 1일 5만 원 코스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3만 원을 주고 2만 원은 자부담을 내고 뭐 6시간을 갖다 투어를 합니다. 코스는 물론 있고요. 그래서 반나절 코스다, 한나절 코스다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도 택시부, 또 안성 택시부, 내지는 안성의 관내 여행사를 저희가 육성을 해서 여행사와 관내 택시업계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16페이지 보면 마스터피스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 네. 아트홀에서 뭐 걸작 같은 거 하시는 올해 공연을 다 했나요? 올해? 올해 공연을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많이 증액이 돼서 이제 홍보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기억이 나는데 홍보가 많이 괜찮았죠, 이거는. 예, 엄청 좋았습니다. 이거 이번에. 팜플렛 붙여 있는 것도 가서 봤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많은 활용을 해서 아트홀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제 뮤지컬 대형 뮤지컬 중에 이제 시카고를 그거를 좀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 87쪽이고요.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 지금 행성 운영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교재고 개발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안성문화 바로 알기 교재 개발비로 해서 2천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주민 참여 예산에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셨던 사항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찾아가는 안성 역사를 초등학생들에 알리고자 해서 그거를 이제 신규로 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강의 교재라든가 PPT 제작에 필요한 그거를 이제 교재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2천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교재 개발비라고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안성맞춤 박물관을 찾아오는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친구-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안성 역사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비나 교규제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안성문화 바로알기 교재 개발비는 각 시민들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하면서 제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찾아와서 역사 교육이라든지 안성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학예 연구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내 학교에 수요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내 초등학교를 처음에는 대덕에서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대덕만 그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 개발비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컨셉을 잡기 위해서 그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 자료 PPT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학예 연구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대상자는 일단 초등학교로 맞춰진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3학년 이상. 3학년. 초등학교를 그러면 현장 수요 파악하셔서 교재 고구를 직접 제작을 해서 네, 예. 그 진행을 하신다는 네, 뜻이군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볼 때에는 실제로 이제 교구를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91쪽에 3.1운동 기념관 관리 지금 시설비로 5,808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시관 개편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2,2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 계획 전시 같은 거 할 때 이제 전시관을 싹 바꿔야 돼. 교체를 해서 이제 꾸며야 되거든요. 기획 전시요? 예, 예.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용역비고요. 그리고 광복사에 있는 그 의패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316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28개로 이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이 모델이 잘 안, 글자 같은 체 같은 것도 잘 안 맞고 오래되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제 그 의패 328개에 대한 교체 비료다가 3,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전시관 개편 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뭐 팀장님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그 이건 전시 뭐 특별 전시를 위한 설계 용역비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3.1운동 기념관의 전시실을 보면 사실 너무 협소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구조 파악을 하다 보니까 뒤에 그 후면에 그 페이스 공간이 있는데 그게 그 전시실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실 전체적인 설계 용역을 떠보고 거기에 대해 이제 그 좀 확장을 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더 전시하고자 이렇게 설계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기존 지금 그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이 네, 예. 안 되어져서 네, 예. 실제 그러면 전시관 부분에 대한 확장을 나름대로 예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계획적으로는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별도의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할 만큼의 그 사업이에요? 그 건물 자체를 저희가 뜯어볼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같이 있다 계획 전시할 보니까 때 같이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팀장님이 왔으면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에 있는 전시관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꾸면서 이제 이 지금 활용하는 부분, 공간 활용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제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시관을 뭐 알긴 아는데 지금 정확하게 숨은 공간이 뭘 뜻하는지는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그 공간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실제 이제 보통은 그 확장 공사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사실상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보통의 공간 저거는. 근데 이게 뭐 전시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뭐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뭐 기술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단순히 확장 공사 이전에 이제 설계 용역비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네, 예. 여쭤보는 그거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전시관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배치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구조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디자인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용역입니다. 디자인 설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종합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25조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지금 이제 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문화가 있는 네네네. 날이. 근데 이게 지금 125쪽은 12로만 지금 편성을 5천만 원 하신 거고요. 네. 그렇죠? 168조에 보면 도배 매칭으로 또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 두 예산의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기도 문화의 날은 이건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요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요거 이제 시비로만 세워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네. 실제 행사 그 예산 편성의 그 쓰임 자체가 어떻게 그 지금 다르게 계획돼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트홀은 팀장 황기석입니다. 저희 그 12로 사용하는 아트홀 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요.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공연이요? 예, 예. 예. 그 올해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4건의 공연을 했고요. 네네네. 예, 한 건은 이제 중계로 어쩔 수 없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2로 책정한 거는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경기 문화의 날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의 날 행사를 뭐 저희 아트홀만 하는 게 아니고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박두진 문학관이나 뭐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 경기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요거는 이제 네 군데서 그 뭐 3.1운동 기념관이나 박두진 문학관 또 동아방송대 있는 디마하고 조병호 문학관 네 군데서 그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요 저기 앞에 거는 보니까 지금 저기 아톨 띠녀이 말대로 이제 아톨에서 공연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좀 그래서 착각- 지금 경기도 문화의 찾아보려니까 날이 민간행사 여기저기 사업 보조로 지금 잡힌 건가요? 그래서 네. 찾으려니까 좀. 지금 174조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인데 지금 이거 우리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시비만 한 약 4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건데 일단 민자보로 지금 청년예술인 창작소 설치 2억을 일단 편성을 하셨어요. 이 계획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관내 이제 대학생과 청년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도 좀 지금 거기 현장에 지금 빈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은 뭐 내년에 초에 이제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하세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그 창작 그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창작소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위치는 옥천교와 안성대교 그리고 7080 거리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그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월세, 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5개소를 한 개소당 한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근데 지원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공모 사업이요? 사업이요. 예, 예.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업종도 실제로 문화예술의 그 업종을 좀 그 제한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실제로 그 거리가 좀 젊어질 수 있고 안성청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그 거리 문화예술 거리 조성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기가 좀 늦다. 그래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1월, 2월 달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사업이지만 한 가지 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저희가 내년부터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도 사실 12월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이 국비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저희가 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창작이나 그 공예 그리고 회화 그런 건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따른 그 컨테이너 갤러리 전시관이 지금 그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늦어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럼 최소한 이게 여튼 그 천변 주변으로 지금 5개소의 공간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이 안 되고요. 일단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청년 예술인들의 좀 디딤판을 놔주고 뭐 더불어서 여튼 뭐 청소년이 됐건 청년 여튼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뭐 인력 육성과 뭐 저변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별도의 청년 예술인 창작소 부분에 대한 설치 그 조례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12월 달에 준비하고 올리려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조례도 그러면은 여튼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 문화 예술 활동
부분에 대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위법 갖고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12월 달에 원래 그 이번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 법무팀에서 원래 이제 그 양이 많았고 그걸 이제 못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예산만 세워놓고 저 조례 통과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아서 삭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좀 말씀 길어지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전체 어떤 코로나19 뭐 상황 좀 장기화되면서 관광 산업에 대한 전체 기획 방향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바꾸시려고 지금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관광 사업 자체가 지금 그 기획된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그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진행이 될지는 사실상 이제 그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티 투어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 보전금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어서 기존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이제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여하튼 뭐 상생할 수 있는 또 뭐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될 또 일부 또 필요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 지금 해피 투어, 관광 택시 투어, 안성맞춤 골목 여행 사업 이거 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한 거 지금 계획 세우셨으면은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스마트 관광 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키오스크 제작 설치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VR 관광 콘텐츠 제작 부분에 관한 거 이거 역시도 좀 그 보충제라 좀 요청을 드릴게요. VR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지금 2,200 세우셨고 이걸 체험존을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체험조는 지금 4,400 콘텐츠 제작으로 4,400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 VR 제작에 2,200을 편성을 하셨고 체험존 설치에 지금 2,200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이걸 지금 별도 체험존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다 같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아트홀 쪽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메모를 하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VR 관광 콘텐츠 제작 그 부분까지 4,400만 원, 그 예산 편성 부분까지 좀 세부 계획 좀 자료로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 먼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91쪽 안성 3.1 운동 기념관 관리 요 예산 내역을 보면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34%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내용하고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인력 현황, 또 인건비 등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전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남사에 풍등 행사라고 하시지? 풍등 예. 그거 말고 그 전에 무슨 행사를 하셨지? 그 전에도 같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거 있잖아요. 풍등 행사 말고 시에서 그 전에 보조해 준 게 있는데. 그 산사음악회 같은 네. 거 예. 그 이번에 보니까 풍등 예산이 없네.
아니 어느 사찰을 해주고 어느 사찰은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래? 있는 행사도 줄이고 그 줄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기존에 나가는 게 있었으면 이제 국도비 아예 같은 경우는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산사음악회가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풍등 행사로 대체를 했는데 없잖아. 과장님, 팀장님은 뭐라 한번. 위원장님. 예, 문화재 팀장 유명선입니다. 예전에 풍둥 그 행사는 그 산사음악회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산사음악회가 계속 열렸다가 2018년도인가 그때 성남사에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2019년도 지난해 보조금 지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또 보조금 심의해서 또 삭감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또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해서 또 아마 여러 보조금 실링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보조금 심의해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뭐 삭감식 같은 그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해버리지 뭐하러 다른 거는 하고 뭐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산사음악회 같은 거가 행사가 치러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대처를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또 처음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이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그게 안 됐다고 이제 스님들이야 그거 그냥 돈 주는 줄 알지 그거 그거 해주는 줄 아나? 잘 모르니까 일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풍등 행사가 안 되면 산사음악회라도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그걸 삭감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그분들은 모르잖아. 서류 검사도 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이제 보조금 심의에서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보조금 심의위 삭감했다 그랬는데 원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맨날. 거기서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는 거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황지태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뭐 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 해버리지. 거기서 심의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있는 행사를 잘라버리는 거래. 어떻게 되는 거래? 행사가 하반기 행사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좀 1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셔가지고 하셔. 과장님 잘 알으시. 1차 추경에 잘 해가지고 산사음악회 이제 예산하고 풍등하고 이제 같으면 되는데 또 이게 풍등이 또 월등히 같은 많이 이제 책정이 되다 같은 보니까 맥락인데 이제는 이제 시객에서 이제 산사음악회를 제목을 이제는 풍등 행사로 이제 바꾼 거지. 어차피 산사음악회에 풍등 행사가 있던 건데 그 명칭을 풍등 행사로 내가 보기엔 바꾼 것 같은데 하여간 1회 추경에 신경 좀 쓰셔. 예?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설병선은 91팀입니다. 안성 3.1 운동 기념관 관리. 지금 3.1운동 기념관 관련해서는 많은 행사와 지금 다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본관과의 팀장님 뭐 애쓰시지만 그 학예사 한 분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그 관장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관장은 뭐 둘 수 있다고만 했지 두어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명예관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행계획 같은 거 보면 운영계획서를 또 관장이 또 그 제출해도 시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성하면 3.1운동 기념관이 첫 격에 떨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안성의 그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치든 어쨌든 해서 관장도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예관장도 좀 두어서 효율적으로 3.1운동 기념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분야에서는 좀 업무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지금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3.1운동 기념관에는 관장도 꼭 두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명예관장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음은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바오더기 풍물단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고용보험만 지금 대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 4대 연금 보험 같은 건 다 동시에 오르는 것인데 지금 연금 같은 건 줄고 산재보험 연금이 줄고 고용보험만 대폭 상승이 되는데 고용보험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보험은 연동하는 것인데 특별히 고용보험 하나만 지금 148% 상승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그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고용이나 산재나 이런 요율들이 현실이 반영이 약간 덜 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예전에 세웠던 예산을 사실 또 다시 한번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용보험이 많이 올랐던 거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 그 공단에서 다 통보를 되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매년 또 정산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게 예. 안 맞았다 그러면 뭔가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건 현실화를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한. 아니 그러니까 매년 공단에서 예. 그 고용보험 공단에서 사실 오잖아요. 그 1년 하고 고용보험 산출 근거하고 금액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뭘로 어떻게 했어요? 조치를? 그동안에 이제 예년에 했던 그 비슷하게 해서 아마 상승 요율을 아니 반영. 해마다 정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마다 정산을 했는데요. 그게 예산하고 약간 안 맞았었던 게 있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고용보험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초에 이제 공문이 오는데 아마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서는 166쪽입니다.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그 우리 회기 전에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행사 관람도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결식 없이 그냥 그 기획을 하고 그 공연하는 팀에 뭐 돈을 주기엔 그런 행사밖에 안 됐어요. 뭐 홍보도 할 수 없던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면민들만 와서 일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 역사마을 그 만들기 종사업 보니까 올해도 문화 공연 기획, 투어 기획 이런 걸 했는데 실제 가 보면 그 공연하는 거 말고는 볼거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했대 그 현장이라고 이제 독립운동 했던 현장, 뭐 주제소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문화공연 기획이나 투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또 그 마을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을 좀 가야지 뭐 공연 위주로 투어 위주로 이런 예산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하면서 올해도 이제 사실은 홍보 위주로다가 이제 이 역사마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다가 행사 계획을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인원도 많이 동원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그런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4월달에 이제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끝나게 되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역사 그 주제소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거기에 아마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뭐 그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학생들의 그 프로그램 그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일일성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교육지원청 쪽에 제가 이제 직접 가서도 막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 측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그것이 이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 참여는 못 하더라도 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거 했구나 하는 것들 뭐 그 홍보물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맨날 다니던 길이라서 그런가 이거밖에 눈에 안 띄는데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되게 좋더라고요. 밤에 거기 사람들 무지 많이 나와요. 사진 찍어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지 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환해지고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 잠기는 데예요. 그걸 감안하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루미네이션은 이제 기간이 있어서요. 그 내년 1월까지밖에는 못합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 하거든요. 예. 이렇게 꽃 그 이런 이제 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마철을 피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천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회로 많이 나오실 때 그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네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계속은 안 됩니다.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래서 네. 그게 장마철에는 분명히 잠길 텐데 근데 지금 사업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도 애들 데리고 나서 많이 찍긴 하더라고요. 뭐 호응은 좋긴 네. 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뭐 거기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또 밖에도 못 나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도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 많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바꾼다는 그 자체가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그 전에는 이제 계산도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좀 그랬었는데 좀 그런 환경 변화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또 좀 감성적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그 지역이 또 옛날부터 좀 약간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좀 네네. 환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안성맞춤 골무여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도 정기적으로 노상마켓을 한다 그러고 여기도 플리마켓을 한다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네? 노상마켓과 플리마켓의 차이가 뭐야? 안성천분에서는 토요 플리마켓을 한다고 안성맞춤 골목여행에서 노상마켓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몇 쪽이신지 제가 찾아봤어요. 175페이지에 보면은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하면서 토요 플리마켓을 시작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82쪽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노상마켓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거리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업이 뭐가 좀 달라서 그런 건가? 사업 내용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관광팀장 이입니다. 지금 그 골목여행은 이제 관광팀에서 주관을 하고요. 직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 문화정책에서 하는데 저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기적인 노상마켓은 지금 옛날에는 저 신시장이냐 구시장이냐가 분리가 돼 있다가 아양 택지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냐 원도심이냐가 돼서 지금 안성 전통시장하고 지금 말하는 구시장하고의 그 상인들의 연관성 있게
그 길 자체를 저희가 골목길이라고 골목 여행이라고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지금 안성에 이제 관광두레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광두레 사업체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청년몰 이거를 해서 구시장까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추억의 거리 7080 거리가 매 해마다 사업을 투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잘 보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괜히 또 사업비만 투자하고 또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간판만 바꿔주고 길만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걸 좀 제대로 알아보셔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후 문화관광지역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